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FMC 투자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하나시스템 대화제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해당 종목을 오늘 살펴보는 이유는 왼쪽 화면을 좀 잠깐 보시면 키움증권 0198이고요. 실시간 종목주의 순위 그리고 당일 누적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들을 1번부터 저기 밑에 20위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이 삼성전자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대화제약. 그만큼 오늘 하루 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종목들이고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해당 주식은 아마도 오늘의 흐름을 타서 내일까지도 아마 많은 검색이 이루어질 것이고 매매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들이 우리가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좀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저의 관점을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 종목 선정에 대한 안전마진, 즉 A등급 주식인지 B등급 주식인지 C등급 주식인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A등급 주식이면 좋죠. 그리고 가격 진입 안전마진은 확보되었는지 종목 선정 안전마진은 이제 품질에 대한 이야기고 가격 진입 안전마진은 말 그대로 현재 가격이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느냐 비싸게 거래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가장 베스트는 품질이 좋은 A등급 주식이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을 싸게 사는 거니까 이것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오늘 그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왼편에 보면 이거는 PBR 밴드값 차트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는 건지. 그럼 이제 3월 17일이고 이제 삼성전자를 재무적 가치 투자, 즉 적정 밸류 값을 알아보자. 재무적인 관점에서 가치 투자, 즉 품질을 한번 살펴보고 괜찮은 기업인지, 그리고 적정 밸류 값. 그러니까 품질이 괜찮다면 그 품질 대비 적정 밸류 값은 얼마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밸류 값에 대해서 일단 제가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총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이제 다음 장면에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재 가치 계산은 대략적으로 한 6만 1,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상대 가치는 8만 5천 원 정도가 나왔고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적정 가치를 보니까 7만 3천 원 정도. 그러니까 대략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그러니까 대략 한 7만 원 정도면 삼성전자가 적정 밸류 가격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3월 17일자 오늘 기준으로 현재가는 57,600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삼성전자는 적정 밸류 가격보다 그러니까 가치보다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현재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를 볼 수 있느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대략적으로 13만 8천 원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실적과 관련된 이제 스토리보드를 좀 보면 최근 5년 동안 평균 ROE가 10.3%입니다. 5년 평균이 10.3%예요. 그런데 최근 1년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죠. 8.5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적정 밸류 가격보다 현재 싸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올랐던 주식이 고점을 찍고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에 진입하다가 적정 밸류 가격보다 싸게 거래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저의 경험상 5년 평균 ROE보다 1년 ROE, 그러니까 단기 ROE죠. 그러니까 8.58% 훨씬 더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이렇게 오르다가 그러니까 단기 ROE 값이 오르다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기 ROE도 이렇게 떨어지고 단기 ROE도 이제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 있을 때 대부분 기업들은 적정 밸류 가격보다는 좀 싸게 거래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당 순자산 같은 경우는 66,000원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가격을 보는 거고 이제 품질을 봐야겠죠. 과연 괜찮은 기업인지. 보면 삼성전자는 BM,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경쟁력을 이제 투자 등급으로 나눠보면 A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그러니까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조,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시장 평균 이상이다. 시장 평균 이상이다. 이제 그런 주식을 보고 우리 이제 A 등급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주식들은 뭐 업황이 좋을 때는 시장 평균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 이상만큼은 이익을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 모멘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2025년도를 기준으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지금보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삼성전자는 A 등급이다. 그리고 가격 위치는 C 구간이다. 이 C 구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을 한번 보면, 보통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BM에 대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 투자 등급을 매길 때 이 밸류 스코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총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총 5가지 항목을 합산했을 때 지금 현재 75점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60점 이상이면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즉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 BM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5가지를 참고용으로만 쓰고요. 실제로 제가 평가를 내리는 항목은요, 이 성장성과 수익성을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성장성은요 82점이죠. 그리고 수익성이 85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장성은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한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이면 A등급 주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50점과 60점 사이는 B등급, 50점 이하는 제가 C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측면은 삼성전자는 현재 A등급 주식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수익성이죠. 이거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우리가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조가 좋더라도 기본적으로 원가율이 너무 높아버리면,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현금 창출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수익성이 85입니다.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는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면 평균값이 대략 83 정도가 나오죠. 이 정도 수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뭐 최근 분기 실적이나 뭐 배당 매력이나 안정성,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종합적인 밸류 스코어가 60 이하로 떨어진 주식이라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저도 체크를 하는데,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이 부분은 크게 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텔레그램 채널에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제가 매일같이 자료를 분석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그
BM과 투자 등급, BM 투자 등급 가격 위치 이런 거 싹 표시해 드리잖아요. 이게 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보면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 계산법이 있습니다. 내재 가치 계산법은 이제 사업 가치와 재산 가치를 토탈을 내서 이걸 합산을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297조 4,790억 원이 사업 가치고요. 재산 가치는 67조 1,599억 원입니다. 이제 이걸 합산해서 이제 발행 주식수 59만 6,978만 주를 나눠주면 이제 6만 1,000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가치 계산은 뭐냐면 이 내재 가치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현재로부터 과거 5년 동안 평가를 내렸냐.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 6만 6천 원인데요. 그러니까 5년 평균 PBR,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대비 5년 평균이 약 1.29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대한 이제 평균값이 되겠죠. 이거를 곱해주면 이제 상대평가 개념의 어떤 주가가 또 나오죠. 이게 8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서 나누기 2를 해주죠. 그렇게 되면 적정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보면 이 부분 있죠. 적정 가치. 그러니까 내재 가치와 상대 가치는 아까 말한 대로 구하고요. 그리고 이걸 합산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이 적정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건 수치를 볼 필요 없고요. 이 성장률만 보시면 됩니다. 성장률만.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관련해서 보면 이제 2025년도는 이제 2024년도에 비해서 이제 플러스 5% 정도 더 성장을 할 것 같고요. 2026년도에는 이제 플러스 8%, 그리고 2027년도에는 플러스 10%. 그러니까 이 수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전년도 대비 일단은 성장률이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높아진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 성장률보다는 어때요?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즉 2026년도에 최소 5%, 그리고 2027년도도 5%만 유지를 해도 성장 모멘텀은 상방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보면 15%, 20%, 안 떨어지죠? 예. 20% 갔다가 안 떨어지잖아요. 예, 순이익도 19.5%, 23.4%, 28.1%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건 이제 복리로 늘어나는 겁니다. 성장률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어떠세요? 예. 지금 이 검정색 선 하나 수평으로 그어놨잖아요. 이게 73,218원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적정 주가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이게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그러니까 현재 2024년도가 이거죠. 2024년도 중반경에 고점 찍고 이때가 약 9만 원이었는데 약 5만 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그 적정 가치 7만 3천 원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격률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결론을 내려보죠. 일단은 종목 선정에 대한 안전마진은 확보됐죠. A등급 주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격 진입에 대한 안전마진도 어때요? 적정 주가 7만 3천 원보다 어때요?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또한 어때요? 안전마진이 확보가 됐죠. 그리고 품질보다 가격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2025년도를 기준으로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어때요? 좀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을 한번 또 볼게요. 다음 종목은 이제 하나 시스템인데요.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가 19,425원입니다. 이제 상대 가치가 19,425원, 적정 가치도 19,425원. 다 똑같죠.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똑같고 상대 가치가 똑같을 경우에는 적정 가치도 어때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삼성전자 예시로 보여드렸죠. 그리고 현재가를 보면 이제 38,850원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적정 가치가 19,000원인데 19,000원인데 현재가가 38,000원. 대략적으로 약 100% 이상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5년간의 ROE를 보면 6.35예요. 그리고 최근 1년간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보면 6.1%. 그러니까 장기 ROE, 그러니까 추세를 나타내는 5년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순이익하고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1년 ROE의 어떤 그 괴리율이 얼마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 상황이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당 순 자산은 11,533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번에는 품질을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 모델, BM 투자 등급은 A등급입니다. 지금 매출액 그리고 영업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주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현재 A 구간이다. 그건 뭐냐면 2025, 2026, 2027년도 모두 어때요? 업황이 앞으로 3년 동안 상방으로 열려 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가격 위치가 A 구간이다. 가격 위치가 A 구간이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 녹색선 보이시죠? 이 녹색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재 가치와 상대 가치를 계산해서 적정 가치를 뽑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적정 가치라는 게 꼭 이 가격에 와야만 사야 돼. 이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권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5% 10%면 또는 10%뭐 10%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괜찮은 가격이야. 이걸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시각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 한 게 바로 이 PBR 밴드값 차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녹색 선 이하 그리고 이 노란색 선 이하 있죠. 이 노란색 선 이하에서 이 파란색이 주가니까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 이하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적정 밸류 값보다는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녹색 선 이하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할인율이 적정 밸류 값보다 대폭 할인율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하나 시스템은 지금 어때요? 적정 밸류 가격보다 어때요?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죠. 원래는 이 상단선을 뚫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오버슈팅. 그러니까 해당 주식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고 있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시스템 관련해서 방산주죠. 관련해서 뉴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뉴스의 량이 많을 겁니다. 왜 많을까요? BM도 괜찮아요. 성장 모멘텀도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정책적인 어때요? 이슈, 테마가 붙었죠. 전쟁 이슈, 군비 증축 이슈, 전 세계적으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고 그 대한민국 중심에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19,425원.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이게 2021년도고요. 2021년도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자, 이 검정색 선 아래 적정 밸류 가격보다 엄청나게 싸게 거래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투자자라면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라면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왜? 이걸 믿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적정 밸류 가격보다는 높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투자의 영역일까요? 트레이딩의 영역일까요? 네, 트레이딩의 영역이죠.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밸류 가격보다 싸게 거래되면 좋은 주식이니까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지만 일단 적정 밸류 가격보다 이제 괴리율이 커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50%, 100%, 150%, 200% 오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신규 진입자들은.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이런 주식들은 어때요? 이때부터는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트레이딩의 영역. 이해하셨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하나 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 위치가 A 구간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자, 이 가운데가 적정 밸류 가격이라고 치죠. 그러면 자, 품질은 괜찮아. A등급이야. 그리고 가격도 적정 밸류 가격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어. 바로 이 C 구간입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때 투자를 못 합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르니까. 이때는 거래량도 없죠. 뉴스를 찾아봐도 별로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BM을 까보면 A등급 주식이고요. 실적 모멘텀, 즉 성장 모멘텀을 체크를 해보면 향후 3년에서 4년 정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점진적이긴 하지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석적인 투자자들은 이때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적정 밸류 가격보다 높게 오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난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전고점이죠.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가격 밸류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때요? 이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조금씩 현금화하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 구간에서는 그냥 쳐다만 봅니다. 이 구간에서도 D 구간에서도 망설여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구간에서 돌입을 하면 이때 달려들죠. 이게 바로 A 구간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C 구간이 있었고 D 구간이 있었고 A 구간. 여기서 투자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고. 하지만 이럴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트레이딩을 하는 영역이지 1년, 2년, 3년을 묻어두는 투자의 영역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현재 하나 시스템은 A 구간에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데이터들이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하나 시스템. 보이시나요? 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어때요? 노란색 선, 적정 밸류 가격보다 밑에 있죠. 녹색 선 이하. 할인율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 C 구간이야. 자, 개인 투자자들 이거 투자 못합니다. 언제 투자합니까? 이게 다시 노란색 선 뚫고 빨간색 선 뚫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데서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데서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 하나 시스템은 좀 제가 제 나름의 관점, 결론으로 한번 좀 내려볼게요. 투자의 영역은 아니다.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 제약을 한번 볼게요. 대화 제약은 사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는데 그래도 공부용 자료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내재 가치는 8,200원 정도 되고요. 상대 가치는 9,700원대. 적정 가치는 대략 8,900원 정도 나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현재가를 보면 16,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거래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9,000원 정도를 저는 보고 있는데 거의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그 자기자본 순이익률,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에 대한 어떤 스토리보드를 보면 장기 주제, 그러니까 장기 실적 모멘텀을 보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1%도 안 됩니다. 예, 1%.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은 것보다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리고 최근 1년은 예, 자기 자본을 마이너스 2.3%나 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자산은 15,570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BM을 보면 B등급입니다. 예, B등급이에요. 예, 성장 모멘텀도 현재 B등급입니다. B등급이고요.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이 3년 동안 열려 있지 않아요. 예,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체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역선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 위치도 현재 A 구간입니다. 예, A 구간이에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PBR 밴드값 차트만 보더라도 어쨌든 노란색 선 위에 있죠. 그리고 빨간색 선 근처에 있잖아요. 예, A 구간입니다. 예, 이것만 봐도 그래요. 이것만 봐도. 그러면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이제 이런 주식의 특징이 뭐냐면 B등급입니다. B등급 주식입니다. BM이 투자 등급이. 그러니까 뭐 한 몇 년 이익 냈다가 몇 년 까먹고 몇 년 이익 냈다가 몇 년 까먹고 그러니까 쭉 기간을 산정해서 연한산으로 돌려보면 그냥 얼마 못 벌고 그냥 근근히 그냥 버티고 있는 회사들. 이걸 보고 이제 B등급 회사라고 하는데 이런 주식들의 특징이 매출액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좀 열악합니다. 예, 어쩔 때는 B등급이었다가 어쩔 때는 A등급이었다가 이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B등급, 오를만 하면 B등급, 오를만 하면 B등급, 오를만 하면 B등급.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때요? 예, 수급을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주식들은. 그래서 보면 그 밸류 스코어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예, 지금 전체적인 밸류 스코어가 55점대예요. 그러니까 60점 이하로 밀리면 살펴볼 게 많아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안전성 32점입니다. 예,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배당 매력은 뭐 어차피 이건 별 의미는 없고. 뭐 최근 분기 실적 71점으로 60점 이상이니까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는 이 두 가지 항목이라고 그랬죠. 예, 분기 실적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장성을 보면 52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조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점 이하로 떨어지면 C등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가 역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익성은 72점으로 60점 이상이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매출액이 안 나오니까 비용이라도 컨트롤하고 싶어가지고 이 수치를 높인 거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수치를 보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우리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제 2025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면 이제 성장률만 볼게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요. 예, 2024년도보다 성장률이 예, 33%. 그리고 영업이익은 79%. 그리고 순이익은 525%가 늘어난대요. 2025년도가. 왜 이렇게 수치가 급등하는 걸까요? 왜 급등하는 걸까요? 2024년도에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예, 기저 효과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때요? 2026년도에 성장률 20%로 영업이익 30%, 50%로 어때요?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죠. 이걸 보고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7년도 예상 성장률을 보면 크게 변화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2026년도에 어차피 2025년도는 2024년도가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2026년도에 형성되었던 예상되는 성장률은 적어도 2027년도에서는 이때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모멘텀 부재.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이런 수치도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그래서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도 아니고요. 뭐 투자에 대한 영역도 아닙니다. 사실 트레이딩으로 보기에는 뭐 좀 주가의 추세가 역사적 신고가도 아니고 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보세요. 비즈니스 모델이 A등급인 주식들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 기업은요,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죠. 무엇을 가지고? 예,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게 곱하기 관계잖아요. 자본과 BM이라는 게 서로 곱하기 관계입니다. 자본이 아무리 커도 BM이 0이면 결과값은 현금 창출 능력은 0이에요. BM이 아무리 좋아도 자본이 어때요? 0이면 이 결과값도 0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 자본하고 시너지를 만들어서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다시 기존의 자본에 합해져서 더 자본은 커지죠. 이 커진 자본을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BM을 좀 더 개선을 시켜서 이 곱하기가 되면은요, 더 큰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시 어때요? 자본에 유보되겠죠. 합산이 되겠죠. 배당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결과값은 어때요? 자본은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적정 밸류값, 이 노란색 선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중심으로 업황이 좋을 때는 오버슈팅이 나오고,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이 선을 기준으로 반대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과 고평가 구간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착시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구간에서 주식이 싸게 거래될 때, A등급 우량주들이 업황 사이클이 3년 이상 살아있는 A등급 우량주들이 품질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을 때, 이때 사서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 밸류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구간에서는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반대로 우리가 피해야 될 기업은 뭘까요? 바로 이런 기업들이죠. 자본이 계속해서 어때요? 줄어드는 기업들. C등급 주식이죠. BM이 너무 좋질 않아. 그러니까 자본을 아무리 곱해도 자본이 어때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너무 크니까, 안 좋으니까, 효율이 안 좋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계속 이러다가 상장 폐지 당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이런 데서 또는 이런 데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디서 투자를 해도 망하는 겁니다. 왜? C등급 주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오늘 우리가 본 기업들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어때요? A등급 주식이죠? 품질, 가격 어때요? 적정 밸류 가격보다 싸게 거래되잖아요. 실적 모멘텀 어때요? 예상 실적 모멘텀. 앞으로 3년 동안 상방으로 열려 있죠? 예,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만합니다. 반대로 하나 시스템은 어때요? 품질. 예, A등급 주식 맞습니다. 가격은요? 좀 비싸죠. A 구간이니까. 그러면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 지금 사가지고 2, 3년 들고 간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대화제약. 네, B등급 주식이죠. 가격. 예, A 구간이죠. 실적 모멘텀. B등급이죠. 이거 투자하면 안 돼요. 트레이딩은 시장 대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영상을 좀 마칠까 합니다. 장기 투자가 망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무조건 안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돼요. B등급, C등급 주식에. 그리고 무조건 적정 밸류 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사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한 종목에 몰빵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변동성에 겁먹고 그냥 목표가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사고팔고로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 투자가 망하는 아주 빠른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제가 그 텔레그램 채널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 들어오시면 투자와 트레이딩 이 두 가지 모두를 제가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 매일같이 제가 필터링해서 실적 전망치까지 해서 폼질, 가격, 그리고 실적 모멘텀 이 모든 걸 분석을 해서 리포트까지 작성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련해서도 오늘의 어떤 수급 감신주라든가 원픽 그리고 오늘의 원픽 딱 한 종목 제가 드리죠. 추세 매매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단기 스윙 종목들도 하루에 한 3종목 정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데 그 방법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고요. FMC 투자입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주소 걸어 드릴 건데요. 들어오시면은요. 여기 보면 VIP 서비스 무료 이용권 신청 안내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1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1개월 정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신청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마음에 든다. 투자, 트레이딩 이 두 마리 토끼를 이곳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확신이 드시는 분들은 1개월 만료가 되시면 그 뒤로는 다시 유료 결제하셔서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비싸지도 않습니다. 월 11만 원. 월 11만 원이면 뭐 하루 커피 한 잔 가격입니다. 그 가격으로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좀 마칠까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또 저의 관점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시청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의견 잘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